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지난주 제가 쿠팡플레이에서 레알 마드리드 경기, 바르셀로나 경기 두 경기 해설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경기 해설하면서 느낀 거는 주드 벨링엄 물건이구나, 대단하구나 이걸 느꼈고요. 바르셀로나 경기를 해설하면서 느낀 거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구나, 칸셀루를 영입한 다음에 그때서야 평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 끝나고 나서 댓글이 좀 안 좋아서 멘붕이 좀 왔고요. 그러면서 미천이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 분발해야죠. 더 힘내야죠. 다만 이번 주는 되도록이면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주드 벨링엄 이야기는 해야 되겠어요. 왜? 너무 잘했거든. 미쳤거든. 주드 벨링엄이 알메리아전에서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라운드 빌바오전에서는 1골을 기록했죠. 두 경기에서 벌써 3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주드 벨링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레알 마드리드가 2라운드에서 알메리아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 시작하고 3분 만에 알메리아의 아리바스가 헤더로서 선제골을 넣었어요. 완벽한 역습을 보여줬죠. 그 가운데 아리바스는 골을 넣고 나서 세레머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레알 마드리드 출신이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알메리아로 이번 여름에 이적을 했습니다. 아리바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차적으로 출전 시간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1라운드에서는 교체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2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하니까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여하튼 이거는 차치하도록 하고, 일단 경기 시작과 동시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니시우스, 주드 벨링엄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주도권을 잡아나갔고요. 그 가운데 주드 벨링엄이 동점골, 역전골을 넣게 됩니다. 물론 비니시우스가 쐐기골을 넣으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3대1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2골을 넣었을 뿐만이 아니라 비니시우스 골도 도와주면서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경기 후 벨링엄 선수의 인터뷰를 볼까요? 선제 실점을 했지만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다. 편안한 경기였고 나는 즐겼다. 난 아직 배우고 있고 더 노력해야 된다. 계속해서 팬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뻔한 인터뷰 같지만은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럴만해요. 네, 그럴만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고 1라운드에서도 골을 넣더니 2라운드에서도 2골을 넣으면서 말 그대로 해결사 역할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알메리아전 주드 벨링엄의 기록을 살펴볼까요?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출전 시간이 81분이었어요. 81분 동안 유효 슈팅을 무려 4개나 했습니다. 5개 슈팅 중에서 유효 슈팅이 4개나 돼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93%고요. 키 패스를 3개나 했습니다. 드리블 성공률이 50%고요. 말 그대로 공격 쪽에서는 정말 빛나는 활약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수비 쪽에서도 제 역할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수비에 가담해서 태클로서 상대 공격을 끊거나 압박하는 모습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평점 자체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후스코어드에서 9.1점, 푸몸에서 9.3점, 소파에서 9.4점인데 스페인 언론 쪽에서도 평점 자체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어요. 사실 이 경기의 MVP는 주드 벨링엄이니까, 주드 벨링엄이 환상적인 활약을 했으니까 평점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주드 벨링엄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주드 벨링엄에 대해서 큰 육각형의 미드필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단점이 없다, 완성형 미드필더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적료가 1억 유로가 넘어가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도 이렇게 잘할 줄 몰랐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적응 기간이 필요 없어, 이 친구는. 물론 안첼로티 감독이 주드 벨링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전술을 마련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드 벨링엄은 안첼로티 감독의 플랜 A 속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일단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공간 쪽으로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가죠. 또는 측면으로 빠지면서 연동해서 들어가고 측면으로 빠지면서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기다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거의 다 원터치로서 해결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빌바오전에서도 발리 슈팅이었죠. 그리고 알메리아전에서는 헤더 슈팅도 있었죠. 거의 다 원터치로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결정력이 너무 좋아요. 사실 벤제마의 빈자리 얘기했을 때 벤제마의 빈자리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방 쪽에서의 창의성 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정력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벤제마만큼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뭐야? 주드 벨링엄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경기에서 3골이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수비 시에는 빠르게 수비로 가담하면서 1차적으로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드 벨링엄은 공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큰 거죠. 보고 있으면 야,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빌바오전인가 알메리아전인가 레알 마드리드 경기 해설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나요. 발베르데도 정말 큰 육각형의 미드필더인데 주드 벨링엄은 그거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그만큼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주드 벨링엄은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골이 있는 곳에 주드 벨링엄이 있거든요. 골이 터지면 주드 벨링엄이 직접 해결을 하거나 주드 벨링엄을 거쳐가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경기에서 2골 1개의 도움이니까 레알 마드리드 3골에 다 관여를 한 건 당연한 사실인데 첫 번째 골 터지는 장면 보면 주드 벨링엄은 수비 라인을 끌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들어오는 발베르데가 헤더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주드 벨링엄에게 오면서 그걸 마무리 지었죠. 물론 트래핑할 때 이게 가슴 트래핑이냐 핸드볼이냐 이런 논란은 좀 있었지만은 여하튼 주드 벨링엄이 마무리 지으면서 동점골이 터졌고 그 다음에 헤더로서 마무리 지으면서 역전골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니시우스에게 연결하면서 비니시우스가 정말 환상적인 골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뿐만이 아니라 골과 유사한 장면에서는 주드 벨링엄을 거쳐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번 시즌도 에이스는 비니시우스다. 비니시우스가 돌격대장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해결사 역할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순간은 벨링엄 같아요. 벨링엄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해결사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비니시우스하고 주드 벨링엄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호드리고 같은 경우도 빌바오전에서 골 넣으면서 이번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경기에서도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지만은 결정력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벨링엄으로 이어지는 이 삼각편대는 굉장히 위력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니시우스하고 호드리고를 투톱으로 기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는 빠르게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괴롭히고요. 그러지 않고 지공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측면에 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수비를 끌고 가면서 주드 벨링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측면 자원들이 올라왔을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3명의 선수 비니시우스, 벨링엄, 호드리고가 모두 박스 안쪽에서 골을 노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전술을 구사한다고 했을 때 비니시우스는 그렇다 할지라도 호드리고의 득점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문제가 노출되지 않을까. 경기를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호드리고는 빌바오전에서 골을 넣었고 비니시우스는 알메리아전에서 골을 넣었어요. 벨링엄은 2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어요. 결국 이 3명의 공격수는 지금까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결국은 지공 상황에서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비니시우스도 그렇고 호드리고도 그렇고 벨링엄도 그렇고 물론 벨링엄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지공 상황에서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밑에서 같이 경기를 풀고 들어가는 장면도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결국 측면에 있는 풀백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해야 되거든요. 근데 카르바알은 여전히 카르바알이에요. 저는 카르바알의 체력적인 부분, 이거는 이제 시즌 후반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카르바알이 자기 관리만 잘한다면 여전히 톱 클래스의 라이트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적인 부분이 떨어졌을 때는 공격에 가담했다가 돌아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문제가 나올 텐데 일단 미드필더도 많이 배치해 놓잖아요. 카마빈가, 초아메니, 발베르데. 그러면 측면 수비 커버도 충분히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여하튼 카르바알이 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프란 가르시아를 배치했는데 프란 가르시아는 아쉬움은 있어요. 여전히. 프란 가르시아의 장점인 공격을 최대한 이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알메리아전 전반전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후반전은 공격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차피 프란 가르시아는 수비 쪽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그런 문제를 상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수비 쪽에 문제 있는 거는 상쇄시키고 공격력은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프란 가르시아 속도 빠르니까 올라가고 카르바알 노련해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공격 숫자가 순간적으로 5명이 되는 그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공 상황에서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주드 벨링엄이 있습니다. 왜?
주드 벨링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안첼로티 감독이 벤제마 없는 상황에서는 역시 4-3-1-2 그러면서 주드 벨링엄의 공격력을 최대한 이용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 밀란 시절에 카카를 잘 이용했듯이 이번에는 주드 벨링엄을 잘 이용하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드 벨링엄이 지네딘 지단의 등번호 5번을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후반전에 안첼로티 감독의 선수 교체는 여전히 날카롭거든요. 여전히 위력적이고요. 그래서 플랜 A 자체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경기의 영향력을 끝까지 끌고 가는 느낌. 물론 지금 뭐 음바페 얘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레알 마드리드가 뭐 1억 2천만 유로를 지른다고 하는 독일 쪽 언론 보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바페 없이도 어떤 식으로 강인함을 찾아가느냐,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의 이 플랜 A가 상대팀에게 읽히는 순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서 강팀을 상대하는 순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플랜 A는 주드 벨링엄의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첼로티 감독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4-3-3으로 계속 재미를 봤다면, 그리고 호셀루를 영입했기 때문에 호셀루를 최전방에 배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4-3-3을 유지하면서 호셀루를 최전방에 두고 그리고 주드 벨링엄을 메짤라로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예 그냥 판을 뒤집어 버렸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이 판 위에서 주드 벨링엄이 날뛰면서 놀고 있습니다. 결국 안첼로티 감독이 생각하는 그림대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주드 벨링엄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가 2승을 챙겼어요. 그러면서 초반에 연승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라든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승 1무기 때문에 뒤쫓아가는 양상이긴 해요. 하지만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결과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주드 벨링엄을 이용하는 이 전술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드 벨링엄 쇼는 시작된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좋겠다, 좋겠어,